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D-올류 셀토스 풀체인지입니다. 신형 셀토스는 7년 만에 세대 변경 모델로서 신규 플랫폼, 디자인, 옵션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기본 트림 기준으로 2,477만원부터 시작이며 이는 2025 대비 평균 249만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가솔린의 시그니처 트림을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외장 컬러는 트림에 따라 선택권이 달라지는데 X라인 같은 경우는 전용 2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총 8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그니처 트림까지는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아이보리 실버 컬러로서 작은 세그먼트에 이러한 실버 컬러가 입혀진 차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유니크한 느낌이 듭니다.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 모델답게 새로운 금형틀을 제작을 해서 본인 라인부터 달라졌습니다. 전면부의 그릴부 같은 경우도 세로 방식의 패턴이 들어가면서 신형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이 되며 수직 패턴의 헤드램프와 함께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요거는 시그니처를 가더라도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지 들어가고요. X라인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범퍼는 현재 기본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X라인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 X라인 전용 범퍼가 탑재가 되는데요. 저는 지금과 같은 무광 방식의 범퍼도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부로 왔습니다. 신형 셀토스는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여 전장은 40mm, 전폭은 30mm, 휠베이스는 60mm가 증가가 되어 현행 코나보다 훨씬 더 큰 덩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실내 공간에 있어서도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휠 선택권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은 16인치, 18인치, 19인치 3가지 선택권을 가져가게 되며 현재 보시는 차량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스펙은 235에 45 사이즈가 적용이 되며 디자인 자체가 세련돼서 그런지 확실히 예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신형 셀토스는 히든 방식의 와이퍼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봤을 때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어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신형 카니발에 적용이 되는 직각 형식을 넣어놔서 차체가 커 보이는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4륜구동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배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셀토스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중앙부에 있었는데 신형은 범퍼 아래쪽에 내려와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동 트렁크는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좀 더 커진 536리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778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코나라든지 구형보다 비교했을 때 약 100리터 정도가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기지 보드도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자잘한 짐은 이 아래쪽에 충분히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좌우측에는 기아 에드 기어가 장착이 됩니다. 이는 액세서리를 사용자 입맛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짐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액세서리를 활용하신다면 좀 더 예쁘고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셀토스 풀체인지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컬러는 그레이 인테리어입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색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늘색 컬러의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면서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스퀘어 패턴의 퀼팅 라인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X라인으로 갔을 경우에는 X라인 전용이 또 한 번 탑재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면서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시트 착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살짝 다른 컬러가 느껴지는 암레스트와 함께 안쪽에는 콘솔 박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렇게 12V 시거잭도 깔끔하게 덮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가변 형식의 컵홀더와 함께 넓은 수납 공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다양한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 패드로 한 번 더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것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신경을 썼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100W의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 C타입의 충전 포트 총 3가지가 적용이 되고요. 위쪽에는 미디어 버튼과 함께 공조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탑재가 됩니다. 일단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기아의 EV 라인업처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5인치 공조 시스템,
그리고 12.3인치 인포테인먼트까지 하나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이 5인치 공조 시스템은 사실 운전하면서 손이 잘 안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으로 한 번 더 배치를 해둔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는 CCN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어 레버는 버튼 시동 통합 칼럼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기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포스포크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처럼 4륜 구동을 넣었을 때에는 드라이브 모드 이외에도 터레인 모드가 추가가 됩니다. 터레인을 눌렀을 때에는 이렇게 스노우, 머드, 샌드 별도로 3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신형 셀토스는 옵션 사항이긴 하지만 전방에 윈드실드 타입의 HUD가 탑재가 됩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컴바이너 방식이라서 살짝 저렴한 느낌이 있었는데 신형 셀토스는 일반적인 방식의 윈드실드 HUD가 탑재가 돼서 훨씬 더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셀토스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범위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외장에서 느꼈었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최고 트림에서도 옵션을 추가해야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과거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는 열선과 통풍, 버튼이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며 메모리 시트도 총 2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살짝의 아쉬움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신형 셀토스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것도 옵션 사항이긴 하지만 기존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가 됩니다. 사실 소형급에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을 수 있는 차량이 별로 없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선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방식이 들어가서 개방감은 위급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짠! 이번에는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됩니다. 제일 앞쪽으로 당겼을 때는 이 정도 각도를 보여주고 있고 제일 뒤쪽으로 밀었을 때는 이 정도로 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 정도 각도면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공간을 보자면은 신형 셀토스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휠 베이스가 약 60mm가 늘어났습니다.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설정했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 있고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급 중에서는 비교적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옵션 사항을 보면은 전방부에 에어벤트와 함께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아래쪽에 보시면은 셀토스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4륜 구동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센터턱이 조금 높습니다. 제 기준으로 이렇게 손 하나 정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인승 차량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4인이 탑승했을 때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백 포켓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과 함께 C타입의 충전 포트가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열선 버튼은 도어 트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누를 수 있고 또 중앙부에도 컵홀더를 포함한 암레스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서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게 약간 아이디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디올류 셀토스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가솔린 시그니처 트림 4륜 구동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 옵션 사양입니다. 일단 첫 주행 감각은 소형급답게 날렵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 플랫폼도 바뀌고 또 덩치도 조금 커졌기 때문에 야, 이거 운전이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딱 이렇게 도로를 갔을 때 좌우가 굉장히 널널합니다. 굉장히 널널해요. 그리고 정통 SUV가 아니긴 하지만 후방 시야도 꽤나 잘 보이는 편에 속하고요. 또 사이드 미러 사이즈도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도 특별히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초보 운전자분들이 운전하시기에 딱 좋은 세그먼트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윈도우 모터가 닫히는 건 표준적으로 닫혀줍니다. 일단 외부 소음을 과거 버전과 비교했을 때에는 그래도 좀 잘 막아준다 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풀 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1열까지는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게 최고 트림 시그니처 X라인을 가더라도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은 이 1열에는 이중 접합 안 들어갑니다. 아, 요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풀 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이중 접합 차음 유리라서 옆에 차가 지나가더라도 외부 소음은 크게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속도를 높였을 때 풍절음 잘 들어보세요. 어떠신가요? 풍절음이 아예 안 들어오진 않습니다.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풍절음을 막아주기 위해서 도어 실링을 조금 변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윈드 노이즈를 좀 더 막아줄 수 있는 세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급 중에서는 확실히 조용한 편에 속하긴 합니다. 동급인 코나라든지 트레일블레이저, 티볼리 이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잘 막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위급을 상회하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준준형 SUV가 훨씬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로드 노이즈도 현재 이 차량은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셀토스입니다.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16인치, 여기서 중간은 18, 그리고 지금처럼 19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인치수인 19인치 휠을 달았을 때의 느낌은 그냥 평이한 평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안 좋은 노면, 지금 전방에 있거든요. 땜빵 구간. 이런 곳을 갔을 때 로드 노이즈가 울려 퍼지기는 하지만 초기형 셀토스와 비교하면은 비교적 잘 막아주는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풍절음도 미흡했고 특히 로드 노이즈가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비싸진 만큼 이러한 흡차음재라든지 소음, NVH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고 개선했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현재는 새로 포장된 도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기차를 탄 것처럼 미끄러지듯이 주행 감각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좋은 노면, 여기가 자유로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땜빵 구간이 조금 많습니다. 안 좋은 노면 상태를 갔을 때 그 노면에서 느껴지는 자잘한 요철과 충격 이런 것들을 사람,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형 SUV 중에서는 비교적 잘 흡수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땜빵 구간을 진행했을 때 야, 이거 좀 위험하다, 야, 이거 좀 너무 불쾌한데? 그런 승차감을 가진 차량들이 보통 소형급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소형급이니까. 근데 신형 셀토스는 이렇게 다리 이음새 구간이라든지 땜빵 구간, 아니면 포트홀 구간, 전방에 포트홀 한 번 더 있거든요. 이런 곳을 지나갔을 때에도 야, 이게 소음적인 측면에서도 잘 막아주긴 하지만 최종적인 승차감 면에 있어서도 확실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신형 셀토스는 전륜에 G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해서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을 개선해주고 잔여 진동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초기형과 비교하면 확실히 체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속 갔을 때 잔여 진동이 좀 많이 남거든요. 또 여기는 속도 감속 구간이라서 빨래판 구간인데 이런 자잘자잘한 잔여 진동은 조금 남겨놓습니다. 뭔가 미련이 남는 그런 승차감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이 되었더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또 위급 스포티지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급 차이를 확실하게 남겨놨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현재 저는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감마투 1.6 가솔린 터보 엔진의 자동 8단 조합으로 구형과 비교했을 때 파워트레인 자체가 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신차를 내놓을 때 동일한 파워트레인이지만 약간의 로직 변경, 튜닝을 통해서 가속감에 있어서 살짝의 변형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4륜구동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태까지는 연료 저감을 위해서 에코 모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요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니까 이게 원래는 CCNC 인포테인먼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하면 클러스터의 디자인과 색상만 변형이 되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이 인포테인먼트 색깔까지 변경이 됩니다. 잘 보세요. 요거는 에코, 요거는 노말, 요거는 스포츠.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해 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속도를 조금 늦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살짝의 터보렉이 있거든요. 근데 금방 고 RPM을 사용해 주면서 방금 6500 RPM에서 변속이 되고, 와, 근데 고 RPM 사용률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제가 엑셀을 깊게 밟으면은 거의 막 5000 RPM, 6000 RPM 이러한 구간에서 변속을 해줍니다. 뭔가 디자인과 다르게 약간의 화끈한 매력이 있는데요. 셀토스 가솔린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사실 수치상의 변화가 없기는 한데 실제로 밟아보면 좀 더 고속 한계치를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변속되고 한 번 더 변속. 6500에서 변속되었거든요. 이때 단수가 5단 사용해주고 있어요. 야, 이거 봐요. 이 기어비 세팅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달라졌다니까요. 과거 셀토스 같은 경우는 자동 8단 변속기 조합으로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고속 한계치를 넉넉하게 가져가지 않았는데 신형은 중고속 한계치를 넓게 가져가서 장거리를 갔을 때에도 연비를 높여줄 수 있는 세팅으로 변했고, 너무 이제 연비 세팅으로 가면은 가속감이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 RPM 사용 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근데 변속되는 질감도 부드럽습니다. 물론 기존의 자동 8단을 가지고 있었던 셀토스도 변속 감각이 부드럽고 고급스럽긴 했는데 그 느낌을 최대한 유지한 채 고 RPM 사용률과 또 고속 한계치를 넓게 가져가다 보니까 다방면에서, 그러니까 출퇴근용으로도 좋지만 뭐 시골길을 갔을 때, 장거리를 갔을 때에도 하이브리드하게 운용하기가 좋아졌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의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은 잘 들어보세요. 엔진은 혹시 어떻게 들리시나요? 일단 운전자인 저는 이제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이 좀 더 직관적으로 들리거든요. 약간 애가 힘들어하는 음색이야. 물론 뭐 고속 한계치가 부족하다라든지 출력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근데 소리만 들어보면 아우 나 좀 힘들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음색을 가져가거든요. 요 음색은 살짝 깨네요. 살짝 깹니다. 그리고 신형 셀토스는 매뉴얼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칼럼 방식을 사용하는 기아차들 너무 많았죠. 근데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이 칼럼 방식을 한 번 더 길게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매뉴얼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뚝기어라고 하죠. 말뚝기어 방식의 차량들은 내가 이렇게 매뉴얼 모드로 두두둑 해가지고 뭐 1단 갔다, 2단 갔다, 3단 갔다 이렇게 변속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차들은 뭐 버튼식이다, 칼럼식이다, 다이얼 방식이다 해가지고 그러한 운전의 맛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셀토스는 별도로 매뉴얼 모드를 추가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이 주행의 즐거움, 변속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D 드라이브로 진입할 때에는 그냥 이 칼럼 방식을 통일하게 레버를 뚝딱 하면은 다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신형 셀토스의 회전 각도도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에 모든 옵션을 다 넣은 풀옵션 사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전방, 후방, 측방 360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최고 트림 X라인을 가더라도 돈을 추가를 해야지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보통 이제 기아차라든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고 트림으로 갈수록 360도 어라운드 뷰 기본으로 넣어주는 차들 많거든요. 근데 신형 셀토스는 돈을 추가를 해가지고 넣어야지 주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장 컬러가 지금 실버 컬러인 셀토스를 타고 있는데, 이게 360도 어라운드 뷰를 컸을 때 이게 연동이 안 되잖아요, CCNC까지는. 근데 나중에 플레오스 커넥터가 들어가면은 이것도 아마 연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볼게요.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뜨든! 갈 수는 있다. 갈 수는 있는데 살짝 아슬아슬했어요.
신형 셀토스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플랫폼도 변경이 되었고 또 전장, 전폭, 휠 베이스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행 코나보다도 훨씬 더 큰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위급을 상회할 수준의 덩치가 아니기는 하지만 방금처럼 아주 좁은 유턴 구간을 진행했을 때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리한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차가 조금 커져서 그런지 살짝 아슬아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셀토스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 확실히 19인치 휠 사양이라서 그런지 코너 구간이 깊어져도 롤링이 크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오, 의외로 탄탄한 코너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4륜구동 옵션을 넣더라도 기본적으로 전륜구동 베이스의 차체라서 그런지 뭔가 5대5 배분으로 가주진 않고 한 7대3 정도의 구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EWD 차량들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코너를 감아서 탈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급 조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입니다. 딱 틀었을 때 셀토스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조금 더 안락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급조향을 했을 때에는 좀 많이 그립력을 놓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상을. 근데 실제로 급조향을 해보면은 과거 버전과 비교했을 때 차체를 훨씬 더 단단하게 잘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었을 때 이게 휠 베이스도 길어지고 또 전장도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립력을 최대한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신형이고 또 플랫폼도 변경이 돼서 그런지 다양한 노면 조건 혹은 다양한 운전의 조건에서 대응을 잘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 초기형 셀토스와 비교하면 제가 뭐 승차감도 그렇고 NVH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디테일한 변화에서도 큰 폭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2, 차선 유지보조 2 등 최신 ADAS가 들어가 있고 또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전방에 약간 곡선 구간이거든요. 이런 데를 갔을 때 핸들과 차선을 보조를 꽤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차선 중앙으로 최대한 가지고 있고 여기서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경고가 떴는데 그립 감지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위급을 상회할 정도의 옵션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여기 코너 구간 되게 깊었는데 이런 디테일한 조향들도 생각보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개입을 해줍니다. 와, 이게 과거 버전 같은 경우는 막 드득 드득 덕덕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오히려 불안함을 조성해줬거든요. 그래서 안 쓰게 되는 옵션이었는데 확실히 최신 ADAS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신형 셀토스는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가 있어서 최신 음성인식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날씨가 좀 안 좋으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버튼을 눌러서도 호출할 수 있지만 말을 해서도 얘를 부를 수 있어요. 헤이 기아, 내일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내일 행주동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보통이에요. 제가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하면은 날씨 알려주는 차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질문자가 궁금한 것만 답변을 해줍니다. 아니, 이러한 그럼 차량 제어도 한번 물어볼게요. 헤이 기아,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꿔줘. 몇 번째 색상으로 변경할까요? 세 번째. 말씀하신 색상으로 바꿀게요. 방금 전까진 초록색이었는데 음성인식으로 보라 색깔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나 추워.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히터가 무려 제일 높은 온도고 열선 최고 단계 3단계. 어머머, 다시 말해야 되겠다. 헤이 기아, 열선하고 히터 꺼줘. 전체 열선 시트를 끌게요. 네, 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 답변을 할지 궁금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헤이 기아,
나 요즘 우울해. 요즘 마음이 힘드신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잠시라도 셀토스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기분을 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연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찾으시면 조금 더 나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동이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니 정말 기뻐요. 셀토스는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통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야, 완벽한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박수! 아니, 그 정도로 그냥 사람 있는 거 같아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기요? 나오셔도 돼요. 아니, 진짜 사람이 답변을 해주는 것처럼 너무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주고 있어요. 다른 차들은 뭐 보통 나 우울해하면은 잘 못 들었어요 이러거나 나 우울해하면은 막 이상한 말 하거든요. 맛집 갑자기 막 데려다주고 막 그러는데 야 진짜 확실히 최신 AI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답변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이 진짜 와 심심할 틈도 없지만 또 운전자를 화나게 만드는 포인트도 없어요. 자꾸 잘 못 들었어요 이러면 화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아 진짜 감동이다. 감동 눈물.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가솔린의 4륜구동의 19인치의 빌트인 캠 조합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km가 나온다 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40km 정도 주행을 한 상황이고 고속주행 9 막히는 도로 1, 9대1 정도로 주행했을 때 현재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13.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고속주행 위주로 해서 그런지 연비가 생각보다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이상이고 난 연비 좋은 차를 원해요 하면은 하이브리드 선택지가 또 있습니다. 특히 신형 셀토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 리터당 최대 19.5km가 나오기 때문에 연비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짠! 이번에는 셀토스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된 방직턱과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가면서 셀토스 2열의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4륜구동의 시그니처 트림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직턱, 그리고 한 번 더. 야, 이 둔턱을 넘을 때는 진짜 부드럽습니다. 과거 셀토스에서 느껴졌었던 우당탕탕 거리는 승차감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지금은 방직턱과 함께 맨홀 구간인데 아니 세상에 제가 시승 행사에서 탔었던 조합이랑 똑같은 차량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방직턱은 그때도 편안했지만 좌우가 노면이 일정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역시 소형은 소형이다 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한쪽만 맨홀이 있는 구간을 진행했을 때 생각보다 이 좌우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오, 뭐지? 현재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 공기압이 전 후륜 모두 35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시승 행사 때 탔던 차량하고 공기압이 살짝 다른 거를 제외하면은 옵션은 똑같거든요? 근데 승차감이 의외로 편안합니다. 의외로 편하네요. 일단 기본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2열 현가 장치가 좌우가 묶여있는 토션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여기서 4륜구동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좌우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멀티링크가 탑재가 됩니다. 하이브리드도 동일해요. 근데 진짜 방금처럼 좌우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갔을 때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준준형급까지는 아니지만 소형보다는 편안하고 준준형보다는 살짝은 부족한 그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오, 진짜 시승 행사 때 탔었던 차량이랑 공기압이 좀 달라진 것만으로도 확실히 2열의 승차감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오프로드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계속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갔을 때에는 확실히 잔여 진동이 머무는 편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급 차이를 두기 위해서 약간의 뭐 부시라든지 뭐 댐퍼, 서스펜션 구조를 차등을 뒀긴 했겠지만 과거, 그러니까 초기형 1세대 셀토스와 비교한다면은 진짜 장족의 발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처럼 편안하게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미끄러지듯이 전기차처럼 편안하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승차감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은 소형급 중에서는 진짜 상급이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방직턱 구간, 이런 데를 갔을 때에도 뒷자리가 텅 하고 떨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줍니다. 잔여 진동도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다 입니다. 자, 이렇게 셀토스 풀체인지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위급 스포티지와 다르게 가스 리프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셀프 정비가 조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 셀토스의 에어백은 총 9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신형 기준으로는 아직이지만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코나는 IIHS에서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형 셀토스 어떻냐? 세대 변경 모델답게 기존 셀토스에서 아쉬웠었던 부분들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뻐진 디자인도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